한글이 중국 학생들의 뇌 기능을 55% 향상시켰다. 하버드 뇌과학자의 발견에 중국 당국은 침묵하지만 고위층 자녀들은 이미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 충격적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뇌과학 연구소의 오스카 멀린스입니다. 제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동양의 문자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베이징 대학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지요. 처음엔 한자의 시각적 복잡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의 뇌 스캔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량 쉐퉁 교수님과 함께 들여다본 스캔 자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뇌는 같은 나이 중국 학생들과 비교해 좌우 균형이 놀랍도록 발달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전적 차이라 생각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오스카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쉐퉁 교수님은 안경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뇌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곧바로 작은 규모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대학생 20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3개월이 지난 후 이들의 뇌 활성화 패턴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공간 지각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연구실 문을 쉐퉁 교수님이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오스카 박사님, 우리 연구 자료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윗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연구는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문자와 인지 발달이라는 평범한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글 학습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과학적 원리로 설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쉐퉁 교수님은 자신의 딸에게도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딸의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특히 한글에 관한 부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쉐퉁 교수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의 비밀이 중국 교육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교육부 관리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이징 대학 뇌과학센터는 공식적으로 저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 기능을 55%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검증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적 비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쉐퉁 교수님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구실에서 한글 관련 자료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한자와 영어의 뇌 영향력 비교 연구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비밀리에 수집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대학 기숙사로 돌아오던 어느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쉐퉁 교수님이었습니다. 오스카 박사, 제 집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그의 집에서 쉐퉁 교수님의 10살 된 딸 메이링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딸의 공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글로 쓰인 일기와 수학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몰래 가르쳤습니다. 메이링의 수학 성적이 2단계나 올랐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메이링은 이제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복잡한 도형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쉐퉁 교수님의 개인적인 실험이 저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담대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불가능했기에 비공식적으로 소규모 학생 그룹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쉐퉁 교수님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상하이 외곽의 작은 사립학교에서 3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창의적 사고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수업에서 우리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습득했고 3개월이 지난 후 실시한 인지능력 검사에서 모두가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두드러진 향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도형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효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교육부 고위관리 왕 리안의 아들이 우연히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한글로 쓴 메모를 집에 가져갔고 곧 그 내용이 베이징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느 오후 연구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징 교육위원회에서 보낸 소환장이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승인되지 않은 교육 활동에 관한 조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쉐퉁 교수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밀 연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효과가 중국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 21세기 중국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교육위원회 건물은 그 위압적인 크기만큼이나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저와 쉐퉁 교수님은 회색빛 대리석 복도를 따라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하오 차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저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멀린스 박사, 중국에서의 연구 활동은 어떠십니까? 진 차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는 예상보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글 교육이 중국 학생들의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연구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 진 차관은 55%라는 수치에 집착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정말로 뇌 기능을 그만큼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전통 교육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진 차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는 저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멀린스 박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손자는 8살인데 수학과 과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연구를 견제하면서도 권력층 내부에서는 한글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 진 차관의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손자에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리웨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습득했고 2달 만에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쉐퉁 교수님과 저는 연구의 초점을 바꾸어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중언어 학습의 인지적 효과라는 주제로, 비공식적으로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상하이의 비밀 한글 교실은 표면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은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말 창의력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는 중국 내 여러 기업의 고위 임원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비밀은 마치 지하수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국 상류층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두뇌 발달을 위한 비밀 무기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전해졌고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쉐퉁 교수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베이징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고위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수업으로 한글 교육을 은밀히 도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오스카 박사.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가 인정받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권력과 부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쉐퉁 교수님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의 효과가 입증될수록 그것은 중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권력층과 부유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교육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구실로 들어서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 차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멀린스 박사 중앙교육부에서 당신의 연구를 공식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압수할 예정입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세요. 진 차관의 경고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즉시 쉐퉁 교수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연구실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외장 하드에 저장했고 민감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실제 상황은 영화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된 대로 중앙교육부 조사관들이 연구실에 들이닥쳤습니다. 5명의 조사관들은 1시간 넘게 연구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파일부터 인쇄된 모든 자료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핵심 자료들은 이미 안전하게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중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그의 질문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일주일 내로 모든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분간 중국 내에서의 교육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연구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쉐퉁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그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상부에서는 한글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쉐퉁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베이징의 고위층 자제들 사이에서 이미 비밀 한글 학습 그룹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교사를 몰래 고용하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효과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글의 효과가 중국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유명 사립학교에서 창의적 문자.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한글 교육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형태를 약간 변형하여 마치 새로운 교육 방법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연구가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글의 원리가 변형된 형태로 중국 교육계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 차관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게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진 차관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원의 고위 인사 몇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멀린스 박사, 우리는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공식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뇌 발달 효과를 인정하되 이를 중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글과의 연관성을 감추면서 그 핵심 원리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리만 가져가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진 차관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 차관과 중국 과학원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학자로서 저를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적인 입장을 택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 기원과 세종대왕의 업적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 차관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만이 느껴졌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연구시설에서 소수의 엄선된 중국 과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뇌 발달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한 달은 한글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어떻게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지, 특히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뇌의 우측 영역이 발달하는 반면 한글을 학습한 사람들은 좌우 균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들의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형태는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또한 아, 어, 오와 같은 모음의 대칭적 구조는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더 깊이 연구할수록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0년 전 현대 뇌과학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철저한 과학적 원리로 한글을 설계했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두드러졌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우리는 더 광범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뇌 활동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한글 학습은 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촉진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글 학습이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중국어 한자의 구조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한자를 더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이것은 한글 학습이 단순히 새로운 언어 습득을 넘어 뇌의 근본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였습니다. 3달째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한글의 효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핵심은 한글 학습이 뇌 기능을 평균 55%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학습 기간과 개인차를 고려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진 차관은 직접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그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멀린스 박사, 이 연구 결과는 너무 강력합니다. 이것이 공개된다면 우리 교육 체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 차관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중국의 교육 전통이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에 의해 도전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이 발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의 비밀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어떤 형태로 중국 사회에 스며들게 될 것인가? 연구 결과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쉐퉁 교수님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쉐퉁 교수님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저를 상하이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지하실에 꾸며진 교실에서 10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쉐퉁 교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하 한글 학교입니다. 모두 상하이 최고 위층 자제들이지요. 학부모들은 모두 입단속이 되어 있고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됩니다. 이 지하 학교의 학부모들은 중국 사회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기업 임원, 대학 교수, 정부 고위 관료의 자녀들이 모여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적 이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지하 한글 학교가 베이징과 상하이에만 5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입소문을 통해 이 비밀 교육망에 접근했고 상당한 금액의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한국인 가정교사를 비밀리에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하 한글 학교들이 마치 비밀 결사처럼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서로를 실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모임 장소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연락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글의 우수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하이의 한 지하 한글 학교 학부모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교육기업의 이사였는데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한글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창의적 문자, 학습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변형된 형태로 중국 교육 시장에 퍼져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세종대왕의 유산을 존중하는 방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쉐퉁 교수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전유입니다. 한글의 원리는 받아들이되 그 역사적 기원은 흐리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교육부의 일부 관료들은 이러한 지하 한글 학교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지하 한글 학교는 마치 들불처럼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중국의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여러 지하 한글 학교가 일제히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 차관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박했습니다. 멀린스 박사, 당신의 연구 자료가 압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국가안보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진 차관의 긴급 경고를 받은 후 저는 서둘러 호텔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가방에 넣고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가 담긴 USB는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로비에서 낯선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쉐퉁 교수님과 약속한 장소는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글 관련 연구와 지하 한글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교육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로 격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중국 교육 체계 약화라는 황당한 혐의였습니다. 쉐퉁 교수님 역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고 그의 연구실은 이미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쉐퉁 교수님 친구의 별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불법 사교육,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지하 한글 학교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육 문제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글의 영향력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은신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쉐퉁 교수님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의 지하 한글 학교는 모두 폐쇄되었고 관련 교사들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학부모들에 대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권력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신 사흘째 되는 날 진 차관으로부터 은밀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게 특정 장소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안에서 진 차관을 만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멀린스 박사, 당신에 대한 조사는 상부의 일부 강경파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글의 효과가 중국 전통 교육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 차관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한글의 원리를 중국 교육에 접목하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는 후자의 의견이 우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 차관이 건넨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제 연구 자료의 사본과 함께 중국 내 한글 학습 효과에 대한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당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한글 학습의 효과를 검증했고 그 결과는 제 연구와 일치했습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글 학습을 억제하려 하지만 이미 그 효과는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진 차관은 제게 잠시 중국을 떠나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연구가 정확히 인용되고 한글의 역사적 기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시작한 연구가 중국 교육계에 던진 파장을 생각하면 묘한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쉐퉁 교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멀린스 박사, 우리가 시작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조만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유산은 이미 중국 교육의 미래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을 지날 때쯤 지난 8개월간의 중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매우 귀중했고 이것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 후 3개월 동안 중국에서의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쉐퉁 교수님과의 연락도 잠시 끊겼습니다. 비밀 연구와 지하 한글 학교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국제 전화였고 놀랍게도 진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중국 내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내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글 학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한글의 원리가 중국 교육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신문자인지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교육 방식이 일부 시범 학교에서 조용히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쉐퉁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대학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중국 교육개혁연구소의 고문으로 복귀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진 차관은 제가 다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교육혁신 포럼의 특별 초청 연사로서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지만 문자 학습의 뇌과학적 접근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는 쉐퉁 교수님이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지난 몇 개월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하 한글 학교는 모두 폐쇄되었지만 그 대신 창의적 사고력 향상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식 교육 혁신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핵심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 교육개혁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학습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한 교구들, 문자 형태의 과학적 원리를 가르치는 교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한글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신인지 문자 체계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통찰이 살아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쪽 벽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세계 문자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여러 문자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은 15세기 한국에서 개발된 과학적 문자 체계라고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문자 학습과 뇌 발달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 체계가 뇌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교육 관련 인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진 차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교육부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중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린스 박사, 당신이 발견한 것은 중국 교육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기원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마땅히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베이징의 고색 창연한 자금성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중국의 교육혁명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진정한 지혜와 과학적 통찰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재 과학자가 발견한 한글의 비밀, 중국을 뒤흔든 뇌혁명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